잇몸과 임플란트 사이 부분이 원래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뼈가 내려가고 잇몸이 벌어지면 틈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음식물이 끼고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붓고 아프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실 한번 내려간 뼈는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서치형 안교입니다. 네, 원장님, 임플란트 하면 한 번 하면 평생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사실 뭐 이제 내 치아도 언제 빠질지는 모르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이제 내 치아를 대체해서 새로 뭔가 들어가긴 했지만 얘들도 이제 충치는 안 생겨요.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이 붙어도 충치가 생기지는 않는데 잇몸병은 똑같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쓰시다 보면 위에 구조물들도 이제 계속 힘을 받다 보면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임플란트 자체도 또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해서 평생 쓰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임플란트 관련한 분 오늘 10분 정도 오셨다 그러면 한 3분 정도는 이제 뭔가 수리 관련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관리하면서 계속 쓰셔야 되고, 치료 끝난 후에도 치과를 또 자주 오셔야 될 수 있고요.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대부분은 수리가 가능한데 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 조금 이따가 네.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수리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림을 좀 참고로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간단한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구성품이 합쳐져서 구성하게 되는데, 제일 간단한 거부터 말씀드리면 바깥에 하얀색 부분, 크라운 부분이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아니면은 좀 모서리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하지 않으면 모양을 살짝 다듬어서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이 깨졌을 때는 위에 크라운 자체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환만 하면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비용이 들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바깥쪽 크라운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연결하는 스크류, 사실 이 부분이 쓰시다 보면 이제 나사가 헐거워져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풀려서 흔들려서 오시면은 사실 새 걸로 바꿔드리거나 잠궈드리기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임플란트 위쪽에 연결된 나사가 풀린 경우에는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 보면 임플란트 위에 치아가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뭐 약간 흔들리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시다 보면 이 안에 연결돼 있던 스크류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러지면 사실 이 구성품이 되게 작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임플란트 전체 본체 나사만 문제가 없으면 이 부러진 나사도 제거하고 다시 새 걸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위에 머리 부분이 빠지거나 깨지거나 이 스크류가 뭐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풀리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큰 문제는 아니고요. 뭐 크라운 부분이 또 저희가 여기 위에 어버트먼트라는 부분하고 이 크라운 부분은 접착제로 연결을 하는데,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면 좀 녹아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거나 떨어지는 거 지난번 영상에도 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접착제가 떨어지고 나면 이걸 잘 갖고 오시기만 하면 또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붙여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부트먼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부터가 사실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 어부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와 이 하얀색 크라운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인데, 사실 얘가 목적이 보면 이제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임플란트와 만나는 부분은 약간 육각형으로 이렇게 육각형, 팔각형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플란트에 고정될 수 있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찢어지거나 부러지면 사실 제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임플란트가 망가지지 않으면 이 어부트도 제거가 된다고만 하면 다시 새 걸로 또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크라운, 어버트, 스크류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복잡하거나 간단하거나 이런 건 다를 수는 있지만, 잘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대부분 그날 아니면 다음번 한 번 정도 내원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세요. 다 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안쪽에 임플란트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플란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뼈, 치조골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때부터는 이제 수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플란트 옆에 치조골이 망가져서 포켓이라고 하는데,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 부분이 원래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뼈가 내려가고 잇몸이 벌어지면 틈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음식물이 끼고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붓고 아프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실 한번 내려간 뼈는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잇몸 청소를 할 수 있게 포켓을 내려드리거나 아니면 포켓 안쪽에 임플란트가 노출된 부분을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임플란트가 나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연말에서 좀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에 그렇게 청소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바꿔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잇몸뼈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다행히 초기에 잘 관리가 돼서 더 이상 내려가지만 않으면 또 임플란트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가 직접적으로 찢어지는 경우,
지금 위에서 보시면 여기 옆부분은 사실 금속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좀 힘이 강한 경우에 많이 쓰시다 보면 나사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뼈에 아무리 잘 붙어 있어도 위에 찢어진 부분을 전체를 제거하고 다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문제 생긴 것 중에서는 픽스처가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이 수리가 어렵고 수리 대신에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사실 또 임플란트 재수술이 되는 거니까 환자분들도 좀 아프고 힘드실 수 있죠. 사실 뭔가 입안에서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뭐 구성품이 어떤 건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일단은 나온 건 그냥 다 챙겨서 오시면 돼요. 없는 거는 뭐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면 되지만 그래도 뭐 기왕 있는 거는 다시 쓸 수 있는 건 쓰시면 좋으니까 새로 만들수록 또 비용이 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나왔다 하면 이게 뭐지 하더라도 그냥 다 챙겨서 오시면 저희가 보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이제 교환해야 될 건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또 고쳐드려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가 충치는 안 생기기 때문에 뭐 대충 닦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가 어쨌든 잇몸을 뚫고 나와 있고 거기에 잇몸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잇몸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밑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음식물이 끼거나 염증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저녁에 식사하시고 양치하신 다음에 뭐 간식이든 뭐든 드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거를 닦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되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양치 한번 하시고 주무시는 거, 일단 뭐 그게 제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좀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갈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를 꽉 물고 계시는 습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옆에서 주위에서, 왜냐면 주무시는 동안에 있는 거는 본인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주변 가족분들이 이갈이가 있다든지 꽉 물고 있는 것 같다, 낮에도 사실 다른 일을 집중하시다 보면 꽉 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사실 임플란트의 힘이 옆으로 이제 힘이 갈 수 있어요. 임플란트가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한데 옆으로 흔드는 힘에는 좀 취약하거든요. 어쨌든 옆으로 이제 뭔가 음식물을 뜯는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꽉 물고 계신다든지 이런 습관은 혹시나 이제 발견하신다면 조금 고칠 수 있다면 고치거나 주무실 때 끼는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수술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치과 질환 모든 거 마찬가지, 항상 나오는 얘기 이제 금연이거든요. 그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아마 오래 잘 쓰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류가 풀리거나 접착제가 약해지면 원래 안 흔들리던 임플란트가 약간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거나 살짝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자꾸 세게 해보셔도 전혀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움직인다든지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게 이제 스크류가 풀렸거나 접착제가 좀 약해졌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빨리 오시면 좋고요. 이미 이제 스크류가 풀려서 잇몸 사이로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고 임플란트와 어부트 사이에 이제 뭔가 끼기 시작했다면 약간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임플란트 주위에서 좀 심한 것 같다, 이제 양치하고 칫솔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약간 뭔가 묻어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피든지 뭐 그름이든 염증이든지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봐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양치하시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 이 정도 잠깐 나는 건 괜찮지만 뭐 한 2, 3일 이상 이어서 같은 자리에 계속 피가 난다든지 임플란트 주변인데 그러면은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빨리 와주시면 좋아요.